안녕하세요. 안스TV의 안PD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스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라서 유튜브에 얼마나 열심히 매진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또 채널을 개설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또 차량이나 또 스포츠, 그리고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글로만 보시거나 직접 해보신 적은 없는 엔진오일 양을 측정하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차량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1가구 1차량도 아니고 거의 1가구 2차량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자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가장 고가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경정비들이나 메인터넌스들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회사 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차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만 카센터를 가고 뭔가 관리, 정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엔진오일 양이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엔진오일 측정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건부터 실내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오일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온 게이지가 정상 온도 범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엔진오일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수온 게이지는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 온도계 표시 여기 보이시죠? 요 아이콘이 있는 쪽에 있는 게이지가 수온 게이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중간 반으로 나눴을 때 중앙부에서 조금 낮거나 중앙부 정도 그 사이쯤이 정상 범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온 게이지 상태면 정상 온도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행을 시작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이 정상 범위 안에 오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엔진오일 양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동을 끄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네트 여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면, 통상적으로 국산 차량이나 외산 차량들이나 다 대부분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당겨주시면 본네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안에서 본네트를 여는 스위치를 잡아당기고 나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본네트가 살짝 들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중앙부 쪽에 손을 넣으면 걸리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보통 차량별로 조금씩 다른데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밀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있고요. 일부 차량들은 이렇게 누르는 형태로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한쪽으로 제끼고 위로 가볍게 들어 올리면, 지금 제 차량은 2012년식 i4T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리프트가 달려 있어 갖고 이 본네트를 열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작은 차량이라든가 중저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스리프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를 여시면 보통 이쪽 부위에 쐐기둥 막대기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서 이 본네트 쪽에 있는 구멍에 잘 맞춰서 끼우시면 지지대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엔진오일 측정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차량이 최대한 평지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평지는 아닌데 이 정도면은 크게 오차가 일어날 정도의 경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지하주차장은 보시면은 대부분 평지를 잘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곳에서 이용하셔가지고 측정을 하시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네트를 열고 시동을 끈 이후에 5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 5분 정도가 지나야 되냐 하면 시동을 걸어서 엔진 수온기가 정상 범위까지 올라온 시점쯤이 되면 사실 그 전에 이제 엔진 오일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 엔진 위쪽까지 필요한 부품들에 골고루 윤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시동을 끄고 바로 측정을 하시면 엔진 오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양이 많게 나옵니다. 이거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뭐 양이 아예 적게 나오거나 아예 많게 나오거나 뭐 이건 차종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분 정도, 보통 차량의 매뉴얼을 보시면 시동을 평지에 주차하고 시동을 끈 이후에 5분 정도 이후에 측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5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적정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5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네트를 여시면은 대부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비업을 생업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은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또 그게 그거 같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는 거의 공통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엔진 오일이라고 써있는 이 게이지 손잡이가 보이는데요. 대부분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는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차량들이 많아서 오토미션 오일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뭐 이 부분에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빨간색으로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엔진 오일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오토미션 게이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오토미션 차량이지만 따로 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모든 차량이 다 엔진 오일 게이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이지를 먼저 이렇게 뽑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흥건이 젖어 있죠. 이게 잘 나올래나 모르겠네요. 잘 나오나요? 그러면 장갑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갑을 차량에다 꼭 하나 구비를 해 놓고 있는데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동을 끄고 직후에는 이 스틱에 묻어있는 이 게이지에 묻어있는 오일 자체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상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측정하시면 크게 뜨겁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닦아내고요. 여기 보시면은 F가 있고 L이 있습니다. 풀이랑 로우라는 의미인데 요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은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닦아내고 다시 원래 위치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2,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뽑아서 보면 자, 거의 풀 쪽에 바로 아래 칸에 이렇게 적셔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오일 양이 중간쯤에 있거나 하면은 이 오일이 묻어 있는 부분과 안 묻어 있는 부분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풀에 가깝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양은 정상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현대기아차의 GDI 엔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현대기아차의 이 GDI 엔진은 사실상은 현대기아차가 너무 무리수를 둔 선행 기술을 너무 빨리 도입을 해서 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는데 급하게 신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를 올리고자 급하게 도입한 기술의 문제점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GDI 엔진은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기술인데 일종의 디젤 엔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화 기술을 가솔린에도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킨, 응용을 해서 접목시킨 그런 기술로 이해하시면 쉬울 텐데요. 장점은 이제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고 뭐 연비랑 출력이 좋으면
사실 차에서는 차의 내연기관, 이 엔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술 아니냐. 맞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 기술에 리스크가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출력이 좋고 연비가 좋고, 그럼 기름을 조금 쓰면서도 힘이 세다는 얘기인데, 그럼 힘이 세다는 거는 폭발력도 세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엔진의 내구성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에서, 물론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설계를 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품의 내구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뭐 엔진이 갑자기 안에서 피스톤이 깨져 나온다던가, 뭐 제 차량 같은 경우에 동호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린 차는 아니어서 뭐 공식적인 리콜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YF 소나타나 1600cc 감마 GDI 엔진이 올라간 아반떼라든가 그런 차종들은 이제 리콜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의 엔진 오일이 점점 감소되는 그 문제 증상이 나와서 6만 킬로 즈음에 엔진 교체를 받은 그런 차량입니다. GDI 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이거는 다음에 다른 편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GDI 엔진은 그러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사실 제가 오늘 엔진 오일 측정하는 방법을 이 첫 컨텐츠로 촬영을 하게 되면서 이 얘기가 더 하고 싶었어요. 저도 GDI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의 오너로서 그럼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저 엔진 터지는 거 아니냐, 불나는 거 아니냐 등등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공식적으로 현대에서는 결함이라고 인정을 일부분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최초의 이 GDI 엔진에 뭔가 이슈가 제기됐을 때 현대가 최초의 한 조치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 엔진 오일 딥스틱, 그러니까 이 게이지를 교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풀이랑 로우 범위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 그 교체된 게이지를 꽂으면 그것보다 더 양이 많게, 양이 적게 찍히게끔 범위가 좀 바뀌어 있는 그런 게이지를 적용을 해줬어요. 최초의 한 조치가. 그걸 하게 되면은 같은 양의 엔진 오일이 있는데 기존의 게이지로 찍었을 때는 엔진 오일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게이지를 찍으면 엔진 오일이 좀 모자란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즉 엔진 오일을 더 많이 넣어야지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온다 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게이지를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생각한 게, 그러면 엔진 오일을 좀 더 많이 넣어야지 뭔가 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 엔진 오일 양을 중간선에서 좀 더 많은 쪽으로 풀에 가깝게, 풀보다 많게는 아니지만 풀에 가깝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I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오너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직접 양을 이렇게 조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공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양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더 넣기도 하고 더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자주 가시는 단골 카센터나 정비소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풀에 가깝게 맞춰달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그걸 잘 맞춰주실 테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뭐 한 300km 이상의 좀 장거리를 주행을 하시거나 한 다음에는 꼭 엔진오일 게이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써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혹시 엔진오일이 줄거나 하면은 바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공식 서비스 센터에 그 이력을 남기셔서, 보증기간이 남은 분들만 해당되겠지만 보증기간이 지나신 분들이라도 이런 이력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소비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촬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또 많이 부족했겠지만 앞으로 조금씩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자주 좀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